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에코프로. 예전에 신반전자처럼 현재 이슈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슈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자,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구만전자 이후로 안 된다고 했죠. 파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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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셔라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슈를 강하게 받았다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점 시기라는 게 반드시 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대략 2000년대 이후로 경제 성장기가 왔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찍었고요. 이 정점을 간 뒤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진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뭐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도 실적이 최대 실적 나온다. 전기차는 앞으로 더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들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 매출이라는 것이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점을 찍었으면 삼성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매출이 대략 20%가량 하락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출이 대략 60%가량 하락했는데, 매출이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신규예요. 5천만 인구가 신규 고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 이 땅에서 오늘 당장에 5천만 인구가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기간이 그냥 대략 보면 한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부터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1년, 2년 되면은 1천만 명이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2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바꾸고 3천만 명이 스마트폰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갤럭시 1에서 2, 3, 5 이런 식으로 모델 체인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30만 원부터 팔아요. 50만 원에 팔아요. 100만 원까지 팔아요.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뭐 200만 원 인근까지 나왔는데 자, 이게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때마다 예전과 비슷하게 비싼 게 계속 잘 팔리는 현상이 나오면 매출이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이 되는데 단가가 갑자기 어느 순간 떨어져요. 단가가. 가격 인상은 경제 성장기에 맞춰서 먹혀 들어가요. 돈이 남아 도니까. 화폐를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어도 잘 팔렸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50만 원 밑에 모델들이 유행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대당 200만 원, 100만 원에 팔았을 때 최대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동일한 핸드폰을 30만 원에 팔면 100만 원 기준으로만 봐도 매출이 한 대를 팔 때마다 70%나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돌아가는 건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인하가 계속돼요. 이게 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앞으로 매출이 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전기차 배터리를 100개에 1억에 팔아요. 에코프로에서. 근데 단가를 인하하고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요. 뭐 중국 업체나 미국 업체나 최근 들어 이제 일본 업체들도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좀 위축되어 있었죠. 그래서 단가 경쟁이 시작되면 에코프로가 그동안 100개에 1억에 팔았는데 200개에 1억에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서 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500개에 1억에 팔아요. 그럼 뭐냐? 아무리 많이 팔아도 판매량이 늘어봤자 매출은요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배터리 판매 개수가 늘어났을 때는 매출이 동일하게 버텨주겠지만 경기 불황기가 오게 되면 판매량이 동일하거나 줄게 돼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실적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지금 물량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리면서 판다고 했어요. 올리면서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원래 내려가면서 팔지 않고요. 올리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보세요. 18% 올린 다음에 팔았죠. 그 다음에 11% 상승시키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6.5% 올리고 팔았죠. 지금 물량을 계속 누구한테? 개미들한테 넘기고 있어요. 제가 신반전자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나 예전에 고점 종목들을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LG화학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얘네가 물량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가냐,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출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출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절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상승했죠. 고점 라인 나왔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제 고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려간다. 계속 내려가죠. 계속.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매출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1분기 실적 전부터 경고를 드렸고, 매출이 반토막 밑으로 떨어지는데 기업의 가치가 지금 예전에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투자했고, 배당이 좋아서 투자했고, 기업이 안정적이어서 투자하신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졌으면 투자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예측 못했다면. 제가 작년부터 삼성전자 1분기, 2분기 실적부터 박살난다고 해서 2분기 실적까지 전부 확인하고 매수하시라고 했잖아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현재 이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 안 되고요. 단타 하세요, 단타. 에코프로도 단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 시간에 경고를 무수히 많이 해서 제 방송 보시고 $300 인근에 파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뭐 고맙다. 참 지금은 또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의 박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완벽하게 적중을 했고, 자 보시면은 이 테슬라도 이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자리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점을 한번 딱 찍어요. 여기서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마치 신고가를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프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생각하는 에코프로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국에 떨어졌다 올라간다, 떨어졌다 올라간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잖아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보세요.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하겠죠. 네. 쭉 빠지겠죠. 그 다음에 바닥 찍었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이 기본적인 맥락과 사이클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들은 이런 과정을 전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이 고점을 찍은 종목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테슬라가 박살난 걸 예상했고요. LG화학 예상했고요. 현대차 예상 적중했잖아요. 테슬라 예상 적중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고, 향후에 박살날 주식은 또 뭐가 있어요? 애플이죠, 애플. 이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이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물량을 넘기고 있다니까요. 누구한테? 개인한테. 물량을 어떻게 정리한다? 올리면서 판다. 내리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아니라고요. 개인들은 이게 올라가니까 이번에 진짜 상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런 건 단타 외에는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장기가 아니라 물량을 넘기는 과정에서 단기 급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단타를 해도 되는 거고, 들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올 준비해야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나갈 준비, 도망갈 준비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맥락들을 이해하면 지금 앞으로 올라갈 주식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주식을 들고 계시면 제가 뭐 굳이 피곤하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고점 종목을 들고 있고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쇼킹을 맞았을 때 또 누구를 탓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총대 메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위험 경고를 하는 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동향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 연예인 이슈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사람이 전성기인지 하락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사주팔자를 보러 가지 않아도 남자한테 여자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내 능력이 상승기를 타면 여자를 만나거나, 내 능력이, 내 전성기가 하락기를 탔을 때 여자랑 결혼하거나, 이 사이클은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운기가 상승기를 타거나 하락기를 탔을 때 결혼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결혼인지 나쁜 결혼인지 갈린다는 거예요. 백종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성기를 탔죠. 실제로 결혼 이후에 최대 전성기를 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분께서 이제 인생 전성기를 한번 꽃이 크게 폈잖아요. 사람들은 그 전성기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성기를 크게 탔다는 것은 하락기가 온다는 거예요. 주식 고점하고 똑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운세가 좀 약합니다. 확실한 건. 전성기를 너무 크게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기가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해서 오히려 나빠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배우자의 영향이나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운기가 나빠질 차례가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결혼이라는 신호탄이나 배우자나 이성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오는 신호들이 내 인생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한테 남자는 명예거든요. 여자한테 남자는 명예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여자 운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여자가 갑자기 이혼을 한다. 그럼 운기가 나빠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만약에 사업가고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남자는 독이라는 거예요. 성공할 여자들은 이혼을 했을 때 인생이 꽃이 펴버려요. 오히려.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가정주부를 하는 걸 좋아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걸 좋아해요. 재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사회적인 건 아니죠. 가정적인 거죠. 가정적인 사람이라면 남자가 들어왔을 때는 전성기예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남자랑 이별했을 때 남자랑 사이가 나빠질수록 전성기가 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회적이냐 가정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인생은 이성의 힌트가 나옵니다. 내 인생이 반전이 될 때 헤어지거나 만나는데, 헤어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놈이면 헤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인 사람인지 가정적인 사람인지 이 기본적인 틀을 보고 만났는지 헤어졌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삼성전자 매출이 70조 원대에서 2020년 4분기부터 10%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23년 올 1분기에 20%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개월에 13조 원을 벌던 회사가 3개월에 13조입니다. 올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9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 최대 매출, 최대 실적을 찍는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물건이 잘 안 팔리는 시기가 와요.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한 대씩 삽니다. 근데 그 테슬라가 처음에는 없으니까 사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다 사게 돼버려요. 그 다음은요, 안 팔려요. 그 법칙을 이해하시면은 매출이 왜 하락하는지 알 수 있고,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게 뭐예요? 매출이 제일 좋을 때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지금 매출이 제일 좋잖아요. 박수 칠 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매출이 계속 갱신되고 좋아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이제 12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5조 원대로 대략 60%가량 하락했죠. 매출이. 판매량이 60% 하락했다고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조 원대를 팔던 회사가 마이너스 1.8조 원, 마이너스 3.4조 원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잖아요. 매출이 좋다는 것은 팔고 나갈 시기다. 앞으로 더 좋다 기대할 게 아니라 매출이 어느 정도 산 꼭대기로 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제품을 더 팔 수 있는 경로가 없어요. 왜냐면 인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매출이. 언젠가는 하락기를 타서 적자 전환을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전환을 하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코프로고, 이제 가전제품 시장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누른다고 했잖아요. 대기업이 그동안 한 달에 100대씩 팔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이 갑자기 들어와서 물량을, 점유율을 뺏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대기업의 매출은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왜 잘 팔리냐? 잘 이해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지면 1인 가구들은 비싼 걸 안 사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4명이서 동시에 쓰기 때문에 TV도 삼성, 냉장고도 삼성, 세탁기도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좋고 큰 것들을 사잖아요. 1인 가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굳이 비싼 거를 안 사요. 이사 다니면서 그 이사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형 가구가 많이 팔리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소형 가전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엄청 확대되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삼성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삼성 걸 살려다가 가격을 비교해보고 내가 혼자 쓰고 뭐 하루 종일 쓸 것도 아니고 가끔 쓸 건데, 전자레인지 뭐 한 번 산다고 해서 이걸 뭐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5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가끔 쓰잖아요.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전제품에 막 몇백만 원씩 쏟아붓질 않아요. 그러면 삼성 게 안 팔리고 이런 중소기업 제품들이 팔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V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이 예전에는 주름을 잡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TV를 사용하는 가정집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요. 그냥 대기업은 매출을 그냥 작은 기업에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점유율 확대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뭔가 매력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용량이 적을수록 굳이 좋은 걸까지 써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TV를 한 10분 정도 시청하는 집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게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TV에 뭔가 목숨 걸고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TV를 막 60만 원씩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TV 뭐 10만 원짜리 뭐 이런 걸 사가지고 TV를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도 1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은 소형 냉장고에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양문형 냉장고로 최대 매출을 찍었는데 요즘은 양문형 냉장고가 거의 대부분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문형 냉장고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예전에는 하나씩 꼭 사야 된다, 필수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가 잘 팔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데 뭐 냉장고를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누가 삽니까? 그냥 18만 원짜리 사죠. 그래서 삼성전자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이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핸드폰이 앞으로 잘 안 팔린다고 했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샤오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도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갤럭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보급형이라고 해도 50만 원, 60만 원대 막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격을 또 내리고 해가지고 뭐 40만 원대, 37만 원대 막 이런 식으로 또 내렸는데 여기서 더 안 팔리니까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9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를 샀던 사람이 이 핸드폰 굳이 좋은 거 필요 없는데 29만 원짜리 사버려요. 삼성전자 핸드폰 판매량이 만약에 비슷해요. 근데 예전에 100만 원짜리를 팔다가 29만 원에 팔게 되면 매출이 71만 원이 빵꾸 나는 거예요. 매출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의 전성기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삼성 주식이 지금 현재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락세예요. 다 하락세. 좋아지는 게 없고 신사업도 없고, 만약에 준비한다고 해도 신사업 매출이 지금부터 요이땅 당장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부터 투자해서 몇 년간 공들여서 또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매출은 초전박살이 날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그때 가서 보고 상황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사는 건 괜찮지만 지금 당장에 삼성을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제조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보시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지금 뭐 강주에서 진천까지 거리가 대략 84km거든요. 84km 지점을 짐을 트럭에다 싣고 옮기는데 비용을 제조사에서 얼마나 주냐? 5만 원 줍니다. 5만 원.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택시를 탔을 때 9만 4천 원이 나오는데 화물차는 짐을 싣기 때문에 기름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택시비의 절반치를 운송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조사들이.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송업에 뛰어들었어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운송업이 돈이 된다, 일당으로는 최고다, 주말 알바로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할부로 트럭을 뽑아서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지금 완전 포화 상태인데 일감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의 법칙이 뭐예요? 일감이 없고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단가는 계속 하락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화물차를 현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뭐 대출금, 뭐 세금,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화폐를 걷어 들이겠다는 거예요. 화물차 기사분들도.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는 전형적인 신호를 봤을 때 제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보낼 때 운송업을 보면 돼요. 운송업.
그 다음에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걸 보면 이 시장의 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방에 알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올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사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부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돈을 벌 때마다 월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주식을 지금 부업 삼아서 하는 인구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주식으로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화폐 전체 통화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뱅크런 사태 때문에 은행에 있던 돈들이 채권이나 뭐 MMF나 주식이나 이런 데로 지금 다 옮겨 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올 상반기에 잠깐 반등했잖아요, 시장이. 그 이유들이 은행에서 돈이 옮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즘 트렌드가, 요즘은 보험을 전부 다 예약하시는 게 맞아요. 정해시대 몰락이 뭡니까?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락하는데, 그게 은행, 대기업, 제조업, 그 다음에 SK텔레콤, 요즘에 알뜰폰 이런 게 대세죠. 지금 보험사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터지기 직전이죠. 게다가 이제 보험사들이 미국채를 많이 사들였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채 시세가 완전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가 진짜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사들이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들이 쌓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보험 해약이 열풍이고요. 보험 해약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과거랑 다르게 웬만한 병들은 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험에 의존할 필요성도 없고, 보험사에 돈을 맡길 필요도 없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카드사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1%대를 돌파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카드사 이익률이 뭐 예전에는 최대 실적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야들이.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 순이익이 60% 감소하고 40% 감소하고 30% 감소합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오르막길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최대 실적을 믿고 다음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2021년도에 정점을 찍었고요. 앞으로 계속 하락세를 탈 거예요. 아주 멀리 기나긴 시간 동안 경제가 하락세를 탈 것인데,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시고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